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오늘은 예쁘게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 그 에센스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로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해서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뻔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라도 갔을 텐데 그렇다고 평생 가만히 말 안 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같이 말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저라고 말하는 것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유튜브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발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운 소소하지만 아주 효과가 좋았던 중요한 꿀팁을 공개하겠습니다.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해 줄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도 다 이미 아실 것 같아서 그렇지만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듣는 거 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말의 기술로 X, Y, Z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X, Y, Z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X, 보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너무 춥네요. Y, 출근하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Z, 이따 시간 되면 잠깐 티타임 할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자, 여러분 X, Y, Z 뭔지 눈치채셨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X, 대표님 어제 서비스 출시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Y,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객들 반응이 엄청 기대가 되어요. Z, 서비스 홍보를 위해서 다음에는 기자분들 미팅을 준비해 볼까요? 조금 더 느낌이 오시나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뭔가 중요하거나 습관이 되면 편한 말의 순서라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X는 팩트, 사실을 말합니다. 날이 춥다,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 팩트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Y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말로 상대방의 노고를 읽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Z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앞에 말한 X와 Y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근데 제안을 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들리겠죠? 이건 제가 사회생활, 특히 일을 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메일도 이렇게 쓴답니다. 근데 일 외에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과 대화할 때는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 거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갈등을 해결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에요. 이분의 X, Y, Z는 이렇습니다. X는 사실, Y는 그 사실로 인한 결과, Z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말하는 거. 또 미국의 관계 전문가 패럿 붓이라는 두 분이 함께 쓴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XYZ 공식이 또 있었어요.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이걸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X라는 상황에서 당신이 Y를 하면 나는 Z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는 습관을 지니라는 것인데요. 상대로 인해서 생긴 나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팩트, 입장과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 후에 감정을 전하는 말하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팩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감정이라든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말하기 기술 X, Y, Z보다 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려와 존중하는 말하기입니다. 제가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매너가 좋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많이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반면에 하루하루 생활이 급하고 어렵고 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겠죠. 예전에 고수와 하수의 차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둔 적이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만나고 마주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은 뭔가 사기 캐릭터 같구나, 정말 많구나 할 정도로 매너 좋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도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요. 오늘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배려와 존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나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하고 남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국 여행해 보신 분들 있을까요?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특히 미국은 잘 모르는 사람들과도 인사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스몰 토크라고 해서 가벼운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죠. 또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기만 해도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심지어 손에 한 이런 네일까지 예쁘다, 뭐 난 그게 마음에 든다 하면서 가벼운 칭찬을 참 많이 주고받는 편입니다. 말 그대로 좀 가벼워서 지나가는 말처럼 진중하게 안 느껴지거나 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해주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사람과 대면할 때 저는 또 무엇을 칭찬할까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 이미 스캐닝을 저 멀리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좋아지셨네요. 머리 하셨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어머,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따뜻한 혹은 시원한 옷차림이시네요.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눈이 정말 예쁘시네요. 어머,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뻔한 것 같지만 사소한 칭찬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 다음 대화가 잘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보세요. 밥상머리 대화라는 게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데 뭔가 가뿐싸 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숟가락 딱 놓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뿐싸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우리 같은 동료끼리 논의하에 특정 식당에 왔는데 앉자마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거 별론데 이거보다 다른 게 더 좋지가 않냐. 뭐 이 돈이면 다른 곳에 가서 얼마를 먹는데 뭐 또 이런, 또 다 먹고 나서는 다음에는 여기 안 와야지 하고 자기 생각을 남을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뱉으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 주변 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그 식당의 주인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표현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게끔 혹은 오히려 그 덕분에 내가 깨달은 거를 공유해주는 말,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혹은 특이한 음식을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네요. 덕분에 새롭게 이런 감정도 느끼고 오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거기에 또 갈지 말지 이런 거는 본인이 혼자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솔직함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그리고 특히 그냥 본인에게 솔직해지세요. 굳이 입 밖으로 상대방에게 괜히 전달되게 기분 나쁘게 표현하지 않는 게 예쁘게 말하는 방법이자 매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솔직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선택하는 단어 하나하나 한 번 더 신경 쓰겠죠? 부정적인 표현은 또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심지어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전염시키는 그런 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지, 부정적인 단어는 안 썼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사람들은 밝고 긍정적이고 잘 나가고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과는 멀어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속상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마지막 워딩, 마지막 단어는 긍정적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 너무 고생했지만 덕분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었지만 고통 없이 성장 못한다고 덕분에 한 뼘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인사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미안한 마음 말하기.
어릴 때 배웠던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본만 해도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노력에도 고맙습니다. 조금의 실수나 미안한 상황에서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꼭 짚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사랑받고 편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기본에다가 한마디만 더 붙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 한마디만 더 넣어서 확실히 차별화를 시켜보세요. 아이고 바쁘실 텐데 신경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곤하셨을 텐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뭔가 뻔한 것 같지만 조금 더 정성스러운 같은 표현 하나, 그거 하나 추가해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본능을 거스르면 좋은 것들 중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 있을까요? 운동, 저축, 공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고통이 따르거나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말도 훈련하면 운동, 저축, 공부처럼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표현을 좀 더 잘해야지 하고 조금씩 노력을 해봅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천냥빚은 현재 화폐 가치로는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죠. 여러분의 말이 그만한 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태도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하는 멘트가 어디 백과사전에 따로 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메모를 조금 많이 해두는 편이에요. 제가 듣고 감동 있고 좋았던 표현은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잘 기록해두고 쓰는 편인데요. 좋은 표현 수집하는 습관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말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의 기술 X, Y, Z를 생각한다. X는 사실, 팩트, Y는 감정, Z는 제안하기. 또는 X는 사실, 팩트, Y는 그 사실로 인한 결과, Z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하기가 중요한데요. 긍정적으로 또 표현하기, 칭찬하기, 덕분에라는 말을 활용하기, 문장의 마지막은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기. 또 기본에 충실하기, 인사하기, 고맙다, 미안하다는 표현에 한마디 더 디테일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메모하고 수집하고 본능을 거스르는 운동, 저축, 공부와 같은 맥락으로 말하기를 생각하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